청렴한 교직원이 행복한 조직을 만든다. 청렴을 실천하면 당당하고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이 조직 생활을 할 수 있고, 나중에 박수 받으시면서 명예롭게 퇴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불명예스럽게 옷을 벗고 학교를 떠나신 분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어요. 제가 근무하는 서울대학교도 해마다 징계를 받는다든가, 심지어는 이렇게 뭐 형사처벌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청렴은 실천한다는 그 마음으로 생활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요. 오늘 제가 요청받은 것은 청탁금지법하고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예요. 이걸 적용받았는데, 일반적으로 공공분야 같은 경우는 행동강령에 보면 갑질금지 조항이 3가지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공공분야 갑질근절 가이드라인에 또 8가지 행위기준이 있어요. 그걸 중심으로 하는데, 숭실대학교는 사립대학교잖아요. 사립대학교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요.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을 적용받는데, 그래도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잖아요. 일반 삼성이나 현대 같은 어떤 민간 영리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립학교법을 적용받으면서 정관에서 학칙까지 모든 규정이 보면 국가공무원법 있잖아요. 그걸 준용한 게 많다 보니까 공공분야의 어떤 성격도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공공분야까지도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좀 말이 빨라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8시간 해야 되는데 2시간으로, 제가 요청받은 건 2시간이거든요. 2시간을 압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좀 빨리 할 거예요. 하기 때문에 혹시나 말이 너무 알아듣기 힘들어요. 그럼 손 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냥 매사에 적극적이고 도전하시는 분, 나중에 혹시나 실수를 하더라도 성과 창출을 많이 하더라도 그래요.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하니까 손 드셔가지고 말이 너무 빨라요. 그러시면 제가 최대한 천천히 또박또박 표준말 설도록 노력할게요. 근데 억양은 안 바뀌어요. 억양 바꿔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냥 죄송합니다. 그리고 강의 안 하고 갈게요. 그렇게 하시고, 너무 빠르다, 알아듣기 힘들다 그러시면 얘기해 주시면 최대한 제가 또박또박 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오늘 주어진 시간이 2시간이에요. 제가 10시 10분부터 12시까지 2시간을 제가 부여받았거든요. 그래서 50분 수업하고 10분 브레이크 타임 가지고 50분 수업하고 12시에 그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한 11시 40분 정도 식사하러 가시는데, 오늘은 식사 시간이 조금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제 소개 간단히 드릴게요. 저도 공직자예요. 저도 공직자입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년연수원 등록 청년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사진 어때요? 좀 닮았어요? 좀 닮았나요? 5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닮았나요? 어떤 분은 속았다, 과학과 기술 문명의 발달의 그 효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제로 5년 전에 이랬는데 5년 사이에 급격히 있잖아요. 노화현상이 오더라고요. 와가지고 여기 지금 다 빠졌어요, 머리. 막 빠지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5년 전에 이랬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오늘 교육 목표는 이겁니다. 교육 목표는 청렴한 교직원으로서 어떤 반부패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행동으로 실천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조직을 만들 수 있다. 청렴을 실천하면 당당하고 떳떳하게 조직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나의 행복이고, 또 주변에 있는 동료분들, 다른 분들의 행복이고, 결국은 나아가서는 전체 조직의 행복이 될 수 있고 조직의 발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오늘 핵심 키워드는 실천, 그 키워드 있잖아요. 하고요. 또 관심, 아는 만큼 보이고 관심 가지는 만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실천, 그 2 키워드는 꼭 가지고 가셔서 협업에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또 실천이라는 것은 왜 중요한가 하면요, 꼭 이 부패나 청렴 쪽이 아니더라도 요즘 바디 프로필 많이 찍으시잖아요. 자기점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바디 프로필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몸 관리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식단 조절을 한다든가 헬스장에 등록을 해서 PT를 받는다든가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하지 않으면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만큼 실천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핵심 키워드 관심, 실천. 관심 가지면 주변에 보인다. 부패도 보이고 청렴도 보이고 갑질도 보이고 직장 내 괴롭힘도 보이고 다 보여요. 보이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죠. 교육 내용은 그래도 계속 청년 교육을 해마다 받아오셨지만, 그래도 청렴이 무엇인지, 부패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그 다음에 청탁금지법의 핵심 내용이 2가지예요. 부정청탁 금지, 건분동수 금지 2가지인데, 여기 오늘은
교수님, 교원분들도 계시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교수님들이 강의를 많이 나갔어요. 외부 강의를.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도 한 1년에 외부 강의 신고 건수가 10,000건쯤 돼요. 10,000건쯤 되는데 98%가 교수님이고 한 2% 정도는 우리 직원 조교 선생님인데 교수님들도 계신다 그러니까 오늘은 외부 강의 등 사리금수 제한까지 조금 언급해 드릴게요. 드리고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에 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라는 게 2019년 7월 16일자로 시행되죠. 그 부분 언급해 드리고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왼쪽입니다. 자, 예. 자, 왼쪽입니다. 왼쪽. 예. 예. 왼쪽 하셨어요? 두 분 다 왼쪽 하셨어요? 자, 그러면 가끔 제가 또 이제 실수를 하네요. 원래 나오시가지고 인사도 시키고 하는데 오늘 시간이 너무 잘 가네요. 그래서 오늘 인사는 안 시키고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자,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앞에 분이 오른쪽하고 뒤에 분이 왼쪽 한 줄 알았네요. 가끔 저도 실수를 해요. 이래 실수를 함으로써 다음에 또 실수 안 하고 더 발전할 수 있다. 이래 보는데요.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린가 하면 그냥 재미로 보여드린 거 아니고요. 매사에 평소에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보여요. BMW 10년 타고 다니시는 분 계시는데 어떤 거예요? 그걸 몰라요. 예? 평소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주변에 보면 뭔가 부패가 발생해요. 보입니다. 관심 가지면. 그러면 잡아주셔야 되고, 잡아주었는데도 안 되면 신고해 주셔야 되고, 그게 결국은 그분 또 살리고, 나도 사는 그거고요. 또 주변에 보면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 계세요. 관심 안 가지면 안 보입니다. 관심 가지면 되게 힘들어 보여요. 요즘 극단적 선택도 많이 하잖아요. 힘들어 보이면, 무슨 힘든 일 있어? 차 한잔 할까? 내 방으로 와. 그러든지 아니면 우리 밖에서 차 한잔 할까?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 힘든 게 또 이렇게 사그라지면서 또 새로운 원상태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매사에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의미에서 보여드린 거예요. 이제 정확하게 아시겠죠? BMW 아시겠죠? 좀 이따 다른 것도 나와요. 폭스바겐 나와요. 스마트폰을 미리 검색해 놓으세요. 폭스바겐 나올 수 있어요. 예. 오늘 꽝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목적이 결국은 행복 때문에 살잖아요. 직장 생활에 하는 거 있잖아요. 조직에 와가지고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데, 결국은 다 행복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행복 영상. 뭐야, 청년교육이 무슨 행복 영상이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원래 가장 핵심은, 기본은 사실은 우리 행복 때문에 사는 거니까, 행복 영상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마음으로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웬만한 영상 유튜브에 다 나오니까요. 필요하시면 검색해 주시면 다 나옵니다. 나오니까 보시고. 옆 사람이 한번 봐보시죠. 전부 다. 오늘 많이 오신 옆 사람. 어떻게, 자리 옮기고 싶으신 분. 벌써 자리 옮기셔요? 네, 자리 옮기고 싶으신 분. 자리 옮기시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 에너지를 옆에 분 뭔가 모르게 불행해 보이잖아요. 그래도 그 행복 에너지를 전념시켜서 그분도 행복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게 조직이고 조직 문화예요. 되셨죠? 예. 자, 청렴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듯이 오늘은 그동안 오랫동안 교육을 받아오시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부정청탁이 무엇인지 용어의 정의는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사례 중심으로 해가지고 법령과 연결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관심, 실천, 그 마인드는 꼭 가지고 가셔야 된다. 그래 말씀드리고요. 직장 생활 하시다 보면 특히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공직자 등이잖아요. 사립학교 교직원분들도 수많은 리스크가 있어요. 그 리스크를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꼭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뭔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부패행위는 꾸준히 법령 위반부터 시작해서 횡령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생계형 부패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를 들면 출장비를 이렇게 허위 청구한다든가 시간회 같은 경우 이런 걸 줄고요. 또 예전에는 가위, 칼, 포스트잇, A4 용지 다 가져갔잖아요. 탕비실에 그 맥심까지 다 가져갔잖아요. 심지어는 맥심 가져간 걸 모아가지고 당근마켓에 판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나와요. 조회하면 다 나옵니다. 실제 사건이에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생계형 부패는 거의 없었는데, 그래도, 고위공직자 중심, 사회지도청 중심의 대형 부정부패 비리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어요.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물이 위에서 아래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그분들이 조직의 리더들이 조금만 더 솔선수범해주면 좀 더 우리가 있잖아요. 좀 더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한 이 사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위에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까지 있잖아요. 같이 막 이렇게 해버리면 이 나라가 그냥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도 대부분의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자기 자리에서 이렇게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유지된다. 부패행위, 그 다음에 음주운전은 거의 이제 없어졌다고 볼게요, 저는요. 음주운전이 강화된 것도 있지만, 이 인식 자체가 있잖아요. 맥주 한 잔 마셔도 이제 운전 안 한다는 인식이 이렇게 완전히 자리 잡혔더라고요. 제가 근무하는 곳도 한 6, 7년 지금 거의 음주운전으로 통보 오는 경우는 없어요. 예전에는 뭐 1년에 많이 올 때는 10건 이상 또 왔는데 지금 없어요. 없고요. 요즘 좀 핫한 건 이제 갑질 성비위권이에요. 이런 부분. 반말해도 신고 등하고. 그냥, 반말도 신고 들어가고요. 뭐, 업무 조금 더, 바닥에 좀 더 이렇게 주었는데도 일 많다고, 뭐, 갑질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밥 먹다가, 키를 주면서, 예를 들면, 내 자동차 밖에 있는 그 지하 주차장으로 좀 옮겨달라 했는데도 신고 등하고. 물론 100% 뭐 갑질로 직장 내 괴롭힘 인정받지는 않죠. 상황에 따라서는 안 받는데, 그런 경우가 많다. 막 신고 들어가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 뭐 말과 행동 있잖아요. 갈수록 조금 이렇게 서로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서로 존중하는 거죠. 존중하고 내가 뭐 지위가 높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막 반말하고 있잖아요.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고 존중하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뭐 역지사지라고 상대방 입장에서 좀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게 그게 결국은 소통하고 화합되는 거거든요. 성비위권 이거는 좀 진짜 요즘은 뭐 성희롱은 경우에 따라서는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성추행권은 바로 수사기관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 주셔야 돼요, 요즘은. 물론 그만큼 인지식이 많이 높아졌지만 더더욱 있잖아요. 조심해야 되고. 물론 또 숭시대 같은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이쪽 법으로 나가기 전에 수사기관으로 신고하기 전에 자체 내에서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하는 게 있는데 뭐 인권침해 예방과 그 처리에 관한 내규라고 있어요. 그걸 우선적으로 적용해서 하거든요. 공무원은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뒤에서 그 말씀드릴게요. 일단 요런 걸 있잖아요. 4대 리스크를 좀 잘 관리해 주셔야지 나중에 이렇게 박수 받으시면서 떳떳하게 어디 나가실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직급이 자꾸 올라가다 보면 특권의식이 발생해요. 특권. 아, 내가 팀장인데, 아, 내가 과장인데, 국장인데, 처장인데, 뭐 이렇게 있잖아요. 특권의식이 생기거든요. 이 특권의식을 조금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 특권의식이 결국은 관행이 되고 갑질이 되고 부패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잘 있잖아요. 해주셔야 됩니다. 영상 하나 볼게요. 요거, 이렇게 4대 리스크를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부패 관련 영상인데요.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까지 볼게요. 느낌으로 갈게요. 법령 위반해가지고, 횡령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출장비 볼게요. 출장비와 초과 근무기간을 부정하게 세운 중랑부처 소속 40대 공무원이 직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40대 A씨에게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중랑부처 소속 5급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년 동안 출장 신청을 해놓은 뒤 가다 낚시를 가는 등 근무지를 이탈하고 10여 차례에 걸쳐 허위로 출장비와 초과 근무시간을 신청해 200여만 원을 받아치는 것으로. 자, 여기까지 볼게요. 요 하나 더 볼게요. 오늘 최대한 학교에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 교수님이나 조교선생님, 직원 선생님들에 연관된 자료는 최소한 제가 좀 많이 뺐고, 또 아주 폭력적인 거는 다 뺐습니다. 빼고, 아주 기본적인 것만 가져왔어요. 혹시나 또 교수님들이나 우리 직원분들하고 연관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가끔 있는 거는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교육 차원에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대구의 한 사립대학 교수가 자신이 논문 심사를 맡은 외국인 유학생에게 갑질과 성희롱을 저질러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사건은 지난 2021년 문재인 교수가 대학의 논문심사위원을 맡은 뒤 시작됐습니다. 교수가 박사 논문을 제출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수차례 성희롱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교수는 자신의 황제, 피해 학생을 국녀라고 부르면서 수청을 드러나 스트레스를 받고 자벌하는 등의.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보는데, 보시면, 뭐, 부패 같은 경우,
아까 전에도 12년 받았잖아요. 횡령건인데, 횡령은 뭐 부패 중에서 아주 크죠. 그냥 바로 있잖아요. 뭐 일반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냥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까지 포함해요. 받으면 당연 퇴직, 해고죠, 해고인데, 횡령하고 12년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신기록이 사실은 공무원 신기록은 그거예요. 여수시청에서 2012년도에 80억이었는데, 67억 원이 회수가 안 되었어요. 그 돈 어디 갔어요? 그 돈 다 뭐,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공적 자금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9년 받고 만기 출세했어요. 그분은 지금 뭐 하고 계신지 모르겠고요. 또 최근에 이제 공무원 기록은 깨웠는데요. 그 강동구청에서 서울의 강동구청이라고 있어요. 그 7급 회계직 공무원인데 115억을 횡령했어요. 그 10년 받고 지금 살고 계시고. 그리고 뭐 민간 분야는 다 하죠. 최근에도 뭐 농협 같은 데도 100억 이상 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2215억 원. 근데 1000억 이상이 회수가 안 되었어요. 그 돈 어디 갔어요? 오스템 임플란트 주식은 잘 나가더라고요. 근데 회수가 안 되었어. 어디 갔습니까? 그 돈. 다 공적 자금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35년 받았죠. 최종 대법원까지 끝났어요. 35년 받고 배우자 3전, 처제 1년 6개월, 동생 2년 그렇게 받고 나머지는 다 추징당한 걸로 됐는데, 제가 요 말씀을 왜 드린가 하면, 부패한 행위 선을 넘게 되면 나 혼자만 책임지는 게 아니고요. 주변에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이나 후배, 선배, 그죠? 경우에 따라서는 진짜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딸, 부모, 형제, 가족까지도 피해 간다는 거예요. 가정 파탄 나는 거 뭐 금방이에요. 딱 한 번에 끝날 수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선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셔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내드렸고요. 뭐 갑질도 마찬가지죠. 그냥 존중하고 말 서로 있잖아요. 말과 행동 좀 주의해 주시면 그래 됩니다. 되고요. 허위 출장비 이런 경우는 말이 줄어드는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이게 보수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계속 지금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한 40만 원, 이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이죠. 500만 원에가 가산징수금 5배, 2천만 원 다 거래되고요. 또 이렇게 집행유예잖아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죠. 그래서 당연 파면 집에 간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리고 또 뭐 복무 위반도 많아요. 보면 여기에도 보면 각종 뭐 인사 규정이라든가 복무 규정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뭐 바다 낚시 갔잖아요. 출장 가고 뭐 복무 위반도 되는 거죠. 복무 위반도 되고 예산의 목적의 사용도 되고 횡령도 되고 형법으로 가면. 그리고 뭐 한 40만 원 해가지고도 징계받는 경우도 있고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작은 데에서도 좀 민감하게 반응해 주셔야 된다. 그래 말씀드릴게요. 서울대학교도 있어요. 숭실대학교는 없을까요? 자, 청렴이 무엇이냐? 결국은 그거예요. 선을 넘지 않는 것이에요. 선을 넘지 않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직장에는 사람이 모여서 공적인 일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합법적이고 정당하고 공익을 위해서 어떤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걸 넘으면 위법이 되고, 부당한 것이 되고, 어떤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 부패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내 맡은 바 부여된 업무 있잖아요. 업무를 어떤 벗어나지 않고 그 테두리 내에서 있잖아요. 테두리 내에서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사전적 의미로 얘기하면 뭐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말고 뭐 탐욕이 없다. 아이고, 탐욕이 없다는 것은 사사로움이 없다. 사사로움이 없다는 것은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다. 뭐 그렇게 추상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내 맡은 업무 충실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선을 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빨리 와 닿는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청렴이다. 영상 한번 볼게요. 영상을 좀 많이 가져왔네요. 제가 오늘 실장님 생신을 위해서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실장님, 이 거북이들은 아주 깨끗해서 드셔도 아무도 모릅니다. 앞으로 저희 관계가 오래오래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한 거니까 꼭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에만 계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큰 꿈이 있으시다는 거 합니다. 앞으로 청와대도 가시고 국회도 가시려면 돈이 필요하실 겁니다. 저 앞에까지 가시죠. 제가 확실하게 밀어드리겠습니다. 제 돈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자, 확실히 밀어드리겠습니다. 뭐, 63빌딩이나 롯데타워에서 확실히 밀어드리겠습니다. 예, 금 한 돈에 예를 들어 30만원 기준에 했을 게 1000돈이면 3억이죠. 아, 받을 때 좋았어요. 받을 때 좋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까요? 딱 여기 나오죠. 약점 잡기 완료. 이때부터 이제 계속 코 끼는 거예요. 계속 끌려다니는 겁니다. 살아나는 방법은 자수하고 처벌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수 안 하고 처벌 안 받으면 더 큰 처벌 받겠죠. 계속. 그래서 커피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싶었는데 나중에 보면 좀 친해집니다. 그러면 커피가 식사로 이어지고 술로 이어지고 접대 향응, 골프로 이어지고 금품등 수수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용이에요. 그래 작은 것에 했잖아요. 단호하게 거절하고 민감하게 반응해 주셔야 된다. 요즘은 이렇게 외부인들 오시면서 들고 오시는 경우 없잖아요. 신고 당할까봐.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들고 왔잖아요. 그냥 오기 좀 멋쩍하니까 무조건 들고 오는 게 기본으로 그렇게 예의라고 생각했거든. 지금은 관행이 위법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건 예의가 아니에요. 그냥 위법이에요. 위법이기 때문에 들고 오시는 분도 없지만 예전에 들고 오시는 분들 보면 다 수첩에 기록해놔요. 수박 한 덩어리 들고 온 것도 수첩에 다 기록해놓습니다. 해놓고 결정적일 때 그걸 또 보험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에서 좀 민감해 둘라 그런 의미로 보여드렸고요. 약점 잡기 완료예요. 정말입니다. 커피 한 잔 얻어 마시고 약점 잡기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으로 민감하게 좀 반응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이 되셨으면 합니다. 물론 지금 또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있잖아요. 자, 청탁금지법은 총 5개 장과 24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좀 작은 법이에요. 대한민국 형법이면 370개 조항이 넘고요. 민법이 1100개 조항이 넘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작은 아주 미니법인데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예? 뭐 예전에 누군가가 트렁크를 딱 열었는데 현금 1억 원이 있어요. 1억 원이 있는데 당당합니다. 아, 막 기자가 카메라 갖다 대는데 당당해요. 그래, 내가 받았다. 대가성이 없잖아요. 그럼 형법으로 처벌 못 하죠. 근데 청탁금지법은 대가성 여부, 직무관련성 여부 상관없이 1회에 100만 원, 연간 300만 원만 초과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해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력한 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이렇게 빠져나가시는 분이 많죠. 무혐의로 빠져나가시는 분이 많은데 그래도 이 법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는 거물이 걸린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가짜 수산업자 금품 로비 사건 아시잖아요.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뇌물 공여자, 공여자 같은 경우는 7년 받고 살고 있고요. 청탁금지법 때문에 전직 검사, 경찰서장, 국회의원, 그 다음에 언론사, 임직원분들, 기자들까지 8명이 검찰로 송치되어서 조사받았던 사안이었거든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그렇지 않으면 또 무혐의로 나왔겠죠. 그래서 최근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대부분이 벌금을 받았어요. 벌금 한 분은 형사처벌 받으셨어요. 박모모 특검이라고 그분은 형사처벌 받았어요. 물론 집행유예지만 벌금도 다 범죄 사실 조획 증명서 띄우면 나오거든요. 다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래 그만큼 청탁금지법이 강력한 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핵심 내용은 2가지예요. 부정청탁 금지, 금품등수 금지. 정식 명칭은 잘 아시죠? 보통 뭐 김영란법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김영란법은 정식 명칭은 아니에요. 뭐 더치페이법도 정식 명칭은 아니고 애정법도 정식 명칭은 아니에요. 전 대법관이던 이고 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님이 이 법을 최초로 발의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김영란법이라고 그리 많이 알려져 있고요. 지금도 가끔 뭐 기자분들은 김영란법 그러시는데 원래는 김영란법이 아니고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8자예요. 근데 23자리도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법은 23자예요. 예를 들면 공공재정한수법도 23자고요. 예를 들면 그래 돼 있는데 2가지 부정청탁 금지, 금품등 수수 금지. 여기 2가지 핵심이에요. 그래, 약칭으로는 너무 기니까 약칭으로는 청탁금지법이라고 앞으로 어디 가시면 그냥 청탁금지법이라고 그래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핵심 내용은 2가지예요. 부정청탁 금지, 금품등수 금지. 뭐 부정청탁 하지도 말고 들어주지도 말고 금품등 주지도 말고 받지도 않으시면 끝나는 거 그냥 너무 쉬워요. 지금 다 그래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있어요. 3가지로 한다면 금품등 수수 금지의 특별조항, 예외 조항이라고 해가지고
외부 강의 등 사례금수 제한이 있거든요. 요런 경우, 요즘은 우리 뭐 교수님들이 주로 많이 나가지만 우리 직원 선생님들도 외부 강의 많이 나가서 저도 외부 강의 이렇게 나왔잖아요.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는 사립이기 때문에 외부 강의 신고하고 나왔는데 요 부분까지도 간단히 언급해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요거 볼게요. 직접 자기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는 청탁금지 부상 처벌받지 않는다. 자, 맞아요. 직접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금분등 제공한 게 아니고 그냥 부정청탁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청탁금지 부상 처벌은 없어요. 단 공직자, 우리 공직자 등은 징계는 병가기 때문에 징계는 받는데 일반 민간인은 청탁금지 부상은 처벌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혹시 중간에 뭐 질문 있으시면 중간에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다 끝나고 해 주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반하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게 되면 그래도 제재를 받겠죠. 법이니까. 직접 부정청탁을 한 자는 제재는 없어요. 단 공직자는 징계는 받는다. 징계는 병가기 때문에. 그리고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면 1,000만 이하의 과태료, 3자를 위하여 일반인은 2천만 원, 우리 공직자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고요. 청탁을 받고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에는 우리 공직자분들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플러스 징계는 병가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볼게요. 이 건으로, 여기 핵심 키워드는 그거예요. 부정청탁이라는 게 사실은 부패라는 게 아는 사람 통해가 많이 들리잖아요. 아는 사람 통해가지고 뭐, 많이 나죠. 선배가 부탁하니까, 후배가 부탁하니까, 또 위에 상급자가 부탁하니까, 또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부탁하니까 막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어떤 정문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혈연, 학연, 지연 중심의 그 연구주의 문화가 부패의 많은 원인을 작용하고 있는데, 뭐, 청탁금지법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자꾸 삭제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임의로예요,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임의로. 내가 부여받은 업무는 이만큼인데, 이걸 벗어나서 해버린 거예요. 본인이 임의로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것이 어떤 팀장이나 과장님 아니면 어떤 처장님을 통해 가지고 결제 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면 보고 드리고 결제 라인을 통해서 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임의로 하는 거고요. 또 이런 경우는 보면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이런 경우 심의위원회 안건을 상정해서 거기에 결정 나는 대로 따르면 되는데 임의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요. 35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받고 과장급 2명까지 해서 받았고요. 나머지 14명은 좀 상습적이고 고의성이 짙다 그래서 수사기관으로 넘어가서 조사를 받았던 사안이었다. 그래서 임의로 내가 부여받은 업무를 벗어나서 하면 안 되고 부여받은 범위 내에서 하되 벗어나거나 이런 경우는 윗선에 보고 드리고 있잖아요. 그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 공직자 등의 배우자 한자 금분등 수수인데요.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금분등을 수사해도 청탁금지법상 처벌받지 않는다. 맞아요. 공직자 등의 배우자,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금분등을 수사해도 청탁금지법상으로는 처벌받지 않아요. 그럼 누가 처벌받아요? 보통 보면 우리 공직자한테 어떤 청탁이나 뭘 하려고 하니까 잘 부담이 되니까 배우자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은데 뭐 아까 전에 앞에서 대답을 해주셨는데 공직자가 대신 처벌받아요. 여기 계신 공직자 등 여기 분이 대신 처벌받아요. 배우자가 금분등을 이렇게 수사하고도 신고 및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에 알고도 몰랐을 경우에는 뭐 신고할 수가 없잖아요. 알았을 경우에 신고 및 반환하지 않았으면 공직자가 대신 처벌받는다. 그래서 남편 아내 관리 좀 잘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뭐야? 이럴 수 있잖아요. 청탁금지법상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형법이라든가 변호사법 다른 법으로는 처벌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금분등 수수는 기준이 100만 원이에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여부 상관없이 100만 원 기준이에요. 100만 원을 초과하고 연간 300만 원 초과하면 형사처벌 대상이고요.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100만 원까지 받으셔도 돼요.
주로 이렇게 동료분 사이에 있잖아요. 직무관에서 없거든요. 요즘 또 부자들도 많으세요. 우리 공직자분들. 그러면, 내 돈 많아. 한 100만 원 줄 테니까 필요한데 써. 그러면, 고마워. 그러시면 쓰면 돼요. 100만 원까지 받으셔도 돼요.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단도 10원도 받으시면 안 된다. 직무관에서 있으면. 단도 10원도 받으시면 안 된다. 2배에서 5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요거 수수 금지 금품 등 예외 사유라고. 원래는 단도 10원도 안 되잖아요. 직무관에서 있으면. 근데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8가지가 있어요. 8가지. 8가지가 있는데 뭐 첫 번째가 그거예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금품 등. 예를 들면 명절 때 우리 총장님이 이렇게 선물 같은 거 보내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가능하죠. 가능하고 또 상급자가 위로 격려 포상의 목적으로 팀장님이 우리 밑에 사원분들께 위로 격려 포상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거는 봐줘도 된다. 그게 1호거든요. 1호부터 8호까지 있는데 오늘은 2호 있잖아요. 이 두 번째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주로 음식물 선물 경로 삽입 3, 5로 알고 계시죠.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5로 바뀌었어요. 음식물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8월 27일, 올해 8월 27일부터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이제 5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물론 바뀌었는데, 그래도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가지고 세술 예산 집행 지침이라든가 특수성에 따라서 또 뭐 금액을 5만 원이 아니고 3만 원, 2만 원 제한해 갈 수는 있는데, 법상으로는 5만 원으로 바뀌었다. 5만 원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선물도 5만 원인데, 농산물이나 농수산 가공품이면 15만 원. 그리고 명절 때, 명절 전 24일, 명절 후 5일. 그리고 명절 한 번은 30일이죠. 1년에 60일은 30만 원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물품 상품권하고 용적 상품권, 이것도 가능하다. 요 부분은 작년 8월 30일부터 시행이 되어가 바뀌었어요. 요즘 보면, 항상 보면 그 법이 현실을 빨리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워낙 뷰카 시대라 그래 워낙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근데 실제로 요즘은 서로 생일 때나 뭐 이럴 때 주고받을 때 기프티콘을 많이 주고받잖아요. 뭐 친구지간에도 그렇고 이렇게 서류의 관계에도 주고받는데, 예전에는 물품 상품권이나 용역 상품권은 금품으로 봤기 때문에 안 되었어요. 안 되었거든요. 선물에 포함이 안 되었는데 지금은 포함이 되었어요. 그 물품 상품권이라는 것은 뭐 커피라든가 케이크 같은 물품으로 된 걸 기프티콘을 보내는 거, 그게 물품 상품권이고요. 또 용역 상품권은 그냥 관람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축구, 야구, 배구 이런 스포츠 관람권, 영화 관람권, 연극 관람권, 뭐 뮤지컬 관람권. 이런 경우는 5만 원 초과하지 않으면 보내셔도 된다. 근데 뮤지컬이나 연극 같은 경우는 5만 원 초과되는 거 많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5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금분동에서 빠졌기 때문에 가능은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축조이금은 5만 원, 농수산물이나 농수산 가공품, 쉽게 말하면 여기 화환이나 조화, 요거로 대처하면 10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는 직관적으로 봐주시고요. 위반하면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 원 이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요. 100만 원 초과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자,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주는 생일 선물. 자, 부서장이 하급자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생일이라고. 그래서 반대로 이제 부서장이 생일이에요. 생신이에요. 그래서 하급자가 3만 원짜리 케이크를 카톡으로 선물했다. 근무 성적 평정 기간이 아니었고 부서장은 고맙다고 받았다. 이게 뭐 청탁금지법 위반일까요? 야, 뭐 역시 우리 숭실대학교 우리 선생님들 업무를 너무 많이 아시는 거죠. 다 맞추시네요. 예. 위반이 아닌 거 맞아요. 예. 이게 작년 8월 29일까지는 위반이었는데 8월 30일부터는 개정이 되어서 케이크 이렇게 기프티콘을 보내도 가능하다. 예전에는 카카오톡으로 보내지 말고 직접 케이크 사서 가져오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받으셔도 된다. 원하는 직무수행 4개월의 목적이 충족될 경우에. 요거 친구, 민간기업의 친구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200만 원 했습니다. 했어요. 선물했어요. 이제 공무원 여기 보신 분은 공직자 등이죠. 저도 공직자고. 자, 그러면 경조사를 주고받는 거잖아요. 냉장고를 받았어. 어떻게 될까요? 예, 맞아요. 잘하시네요. 역시. 위반이에요, 위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여부 불문하고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위반이거든요.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억울하잖아. 나는 200만 원 했는데 2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요즘 뭐 집들이는 안 하지만 결혼할 때 100만 원 받고요. 그 다음에 결혼식 신혼여행 갔다 오고 좀 지나가서 식사 한번 하면서 나머지 100만 원 받으면 200만 원이잖아요. 연간 300만 원 초과 안 하잖아요. 그래 받으시면 된다. 혹시 결혼 안 하신 분 그렇게 항상 이렇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요즘 골프 때문에 또 문제가 많이 생겨요. 많이 생기는데, 가능한 한 골프는 동료분들이나 친구분들이나 동호회, 가족들하고 이렇게 치시지, 직무관련자하고 치시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골프 때문에 계속 또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그 회원권 있잖아요. 내 돈 더치페이 했습니다. 내 돈 내고 쳤는데도 회원권 할인받는 금액만큼 있잖아요. 그거는 금품등 수수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원래는 30만 원인데 10만 원 내고 쳤잖아요. 그럼 20만 원 금품등 수수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신고 너무 잘해요. 신고는 주로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 또 잘 하시는 분이 신고 잘 하거든요. 그게 신고하는 게 결코 나쁜 건 아니거든요. 진짜 공익을 위해서 신고하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신고.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인천 무슨 구청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53명 단체로,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53명 단체로 골프 그린피 특혜 의혹으로 했잖아요. 검찰 송치대에 조사받은 사건도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골프는 가능한 한 직무관련자하고 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학교에 골프 동아리도 있잖아요. 각종 동아리 있는데 거기에서 치시는 거나 뭐 친구분들하고 그래 치시라. 말씀드릴게요. 자, 교수님은 주로 보면 이제 학생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그 업무에 충실하시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연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데, 뒤에 나중에 또 갑질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그 학생들 논문 심사를 하면서 논문 심사 중에 도시락 받는 경우, 자, 요런 경우는 안 되거든요. 교수님이 지도 학생을 상시적으로 계속 이렇게 지도하고 평가하는 그런 업무 밀접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제자가 퇴직하신 은사님께 스승의 선물로 15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드리는 거. 요런 거는 가능하죠. 예. 가능해요. 퇴직하시기 때문에 이제 업무 그 관련성이 종결되었다. 일반적인 거는 종결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또 현직에 계신 교수님인데 이제 졸업생이 있잖아요. 또 스승이 날 때나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교수님, 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이래서 사회 일원으로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뭔가 선물을 갖고 오시는 것도 받으셔도 된다는 거죠.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예? 케이크하고 꽃다발하고 선물 갖고 왔는데, 50만 원치 갖고 왔어. 그러면, 야, 내 100만 원까지 괜찮아. 100만 원까지 받아도 되니까 줘. 이러시면 돼요. 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시간이 지금 11시인데요. 10분 쉬고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부터 또 계속 진행할게요. 10분 쉬겠습니다.